어제는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의 바이든 사퇴 압박이, 오늘은 디즈니 상속자가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기부하는 걸 중단한다는 말이 크게 들립니다. 김윤진 씨 등 한국계 배우 여러 명을 스타로 만든 미국의 한 작가는 바이든이 사퇴할 때까지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댐마고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나의 길을 가련다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전 이벤트를 이어가지만 말실수 이어집니다. 그러자 나라가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권력을 다시 잡으려는 정치인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정성 없는 2차 토론 제안을 하면서도 카멜라 해리스 등장에 대비하는 듯 보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이 사퇴할 이유라는 주장에서 바이든의 악몽 토론 자체보다도 그 악몽 토론을 덮으려는 시도가 더 사악하다면서 미국은 젊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아이리시 타임즈에는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를 어떻게 자국과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는지를 나타내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불과 5년 만에 황무지에서 벗어나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누르자 미국도 쳐다봅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을 포함해 서커스 같은 정책을 펼치던 여러 총리의 뒷설거지를 한 리시 수낙은 패배 이후 국민의 분노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6월에 미국에서는 20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업률은 약간 높아졌습니다. 섹스피프스 애비뉴 모 회사가 리먼 머커스 그룹을 26억 5천 달러에 인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간대 연령이요.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나이를 보는 것이기도 하죠. 38.8세입니다.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있는 후보는 미국 사람들 중간 연령 38.8세보다 두 사람 다 많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부 고령입니다. 이제 세계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결을 미국이 너무 오랜 동안 거의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슨 관세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은 그렇고요. 그 큰 그림은 다음 섹션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제가 무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을 잘 이끌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는데요. 에비게일 디즈니라고 월트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의 공동 창업자죠. 로이 디즈니의 손녀입니다. 이 손녀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있는 한 저는 더 이상 돈 기부 안 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내려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집니다. 제가 확신을 해요. 그 결과는 끔찍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의 그 대안이 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의 결점, 지금 카멜라 해리스는 또 사실 실제로 드러나거나 한 일도 많지 않은데 부통령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상징적이죠. 그런데 그 하는 일 없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의 그 상속자인 이 에비게일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마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까지 덮은 이런 것의 10분의 1만 카멜라 해리스의 결점을 덮어줘도 아주 가뿐하게 이길 겁니다. 트럼프에게 크게 승리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된 김윤진 씨라든가 그리고 데니엘 김 전부 그 텔레비전 시리즈 6번째까지 시즌
6번째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어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로스트. 이 로스트를 쓴 데이먼 린델로프. 이분은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기고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엠바고. 우리가 뭐를 딱 중단하고 막아버릴 때 엠바고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민주당을 얘기하는 데모크라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댐바고 이런 말을 강조를 하면서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저는 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엄청나게 기부도 했고 사람도 많이 모아준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 펀드라는 그런 그 금융계죠. 대표인 자선사업가이기도 한 뭐 잘 알려진 기드온 스타인. 이분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 존경심이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디즈니 손녀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본 모든 사람들 다 그 부자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민주당계에서 바이든 대통령 바꿔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토론이 있었고 주말에 한 40명 정도 작은 기부도 있지만 큰손 기부도 중간중간 섞여줘야지 이게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손 기부자 40명들하고 다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내가 그동안 기부했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받아서 돈이 아깝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돌려받아서 그걸 돌려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바이든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바이든 캠페인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하니까 바이든의 교체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 이 사람 캠페인에서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생명줄이 뭐냐면 생명줄 딱 하나만 얘기해라 하면 돈입니다. 기부입니다.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숨을 쉬고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마이웨이를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잖아요. 텔레비전 광고 엄청나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부자들이 돈 딱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광고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온 겁니다. 여론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공화당은 물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바이든보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선이 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돈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가 막 집을 덮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1층 아래층까지 가면 2층에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산불도 뭐 10에이커, 100에이커 이런 때는. 그러나 순식간에 번지고 물도 올라차고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대자연이 한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 대자연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재 시점에는 큰 돈을 주는 민주당 기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부자들은 조금 그렇게 변했다. 이런 거고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바이든 대통령 안 나가는데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 나중에 내 앞길이 막히면 안 되니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스콘신인가 간다고 하죠.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와 아침에 그곳에서 ABC 인터뷰를 하고 그것도 이제 this week 일요일에 전체를 통으로 방송하려다가 급하니까 오늘 프라임 타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에 전부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글쎄요.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목요일에 봤었던 그 충격을 다 가실 수 있을지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봤는데도 또 잘하지 않고 또 뭔가가 나온다면 뭐 ABC에서 잘 편집은 해주겠지만 그것을 보장받지 않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편집을 잘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이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개 행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한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백악관에서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연설도 질 바이든 여사가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도 뭔가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저도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더듬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어제 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듣는 그런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필라델피아의 라디오 방송국이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 방송국 맞네요. 스토리를 잃어버렸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흑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게 뭔 말인가? 흑인 대통령과 일을 한 사람 하면 본인을 얘기를 할 때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아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와 본인 백인 남성 오바마와 같이 일을 했었던 이런 모든 것을 합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백인 남자로서 카멜라 해리스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부통령으로 하고 함께 일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는 건지, 아무튼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리고는 민주당 주지사들과의 미팅에서는 내가 8시 이후에는 미팅에 이제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8시 이후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무슨 뭐 국빈 만찬을 제외하고는, 지난번처럼 토론을 제외하고는 그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죠. 대통령은 새벽 3시에도 2시에도 국제적으로 시차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보고를 받고, 보고 받으면서 이미 결론이 나와야지 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8시 이후에는 정신이 혼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그걸 말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직은 이 사람 하고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매사추세츠의 세스 몰튼이라는 사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스캇 피터스라는 전부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하원입니다. 상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캇 피터스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토론한 직후에 그 대응이 너무나 오만불손하다. 그렇죠. 이 공동의장도 대부분의 여러분과 저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건강할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민주당이라는, 당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도 여전히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게빈 뉴섬은 이번에 나가면 혼돈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2028년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이든이 그대로 교체되지 않고 남으면 또 지지하겠다.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이 물러나야지 될 이유, 이코노미스트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영국 신문이 굉장히, 저는 잡지로 받아보니까 잡지 같지만 신문이라고 하니까 신문이 굉장히 그 점잖죠.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보수입니다. 그런 신문이 제목을 바이든이 물러나야지 되는 이유 하고 이렇게 쓰기는 힘들거든요.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 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사진에는 대통령 얼굴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조기, 보행기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미국 그 대통령 마크가 있거든요. 토론도 끔찍했지만 그 토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어리둥절한 노인이 말과 사실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러웠고 안쓰러웠죠. 그 다음 날까지는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안쓰러운 게 아니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권력 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약점이 있는 약한 상대에게 논쟁조차 못 해보는 그 무능력에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런데 캠페인 본부에서는 우리가 본 것을 부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해롭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정직함은 왜냐하면 경멸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민주당 똑같았어.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정치가 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 모여있는 공화당들이 너무 엄청나서 민주당은 낫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게 경멸이잖아요. 트럼프를 공화당 사람들이 경멸하면서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것 아니야? 이 말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의 이 효과는 백악관을
트럼프의 손아귀에 넣어주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에 강합니다. 격전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위험할 정도로 트럼프가 엄청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토론 이후에도. 그런데 보세요. 버지니아, 미네소타, 뉴멕시코 격전지가 아니었습니다. 격전지가 아니었던 그러나 약간 그 공화당 성향이 있었던 그런 곳도 안전했던 곳도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도미노로 쫙 밀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였었던가요? 제가 이탈리아의 그 컬럼니스트가 얘기한 게 미국이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이 얘기를 이코노미스트도 하네요.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매체나 칼럼니스트가 좀 생각이 온건하기도 하고 앞서가고 다른 아랫사람들이 아래라는 게 후배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다 중진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미국 정치는 지난 30년 넘게 한 세대가 집권을 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늙어가서 저렇게 약해지는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했었던 업적이라든가 또 그의 여러 정치인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또 기억을 받아야지 될 그럴 그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시니어 공화당 정치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물러나라라고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잖아요. 텍사스주의 뭐 19선 의원 19년 연방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 그게 옳다는 거죠. 공개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비공개 표현이 많다는 걸 다 파악들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지 않으면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치에 리뉴얼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영국에서 리뉴얼 버튼 누른 선거 결과를 미국에서도 탑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뒤에 전해드리겠지만요. 미국 정치의 쇄신 지금이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늦지 않았다. 늦었어도 해야지 된다. 이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에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는 게 옳다. 그러나 토론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분명히 누가 전해주는 것으로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바이든도 부적합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텔레프롬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토론 다음 날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어떨 것이고 컨디션 나쁘다고 미룰 것이냐? 메디케어에 대해서 토론해서 한 문장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는데 재정 가다가 메디케어 가다가 뭐 다른 것으로 매듭을 졌는데 해코드를 어떻게 다루지? 해코드는 불안한 트럼프만 다루기 위험한 게 아니라 바이든은 해코드를 어떻게 다루냐고 이 의문을 합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비겁하게 굴었다고 엄청나게 지난 거의 8년 동안 비웃었는데 맞지. 공화당이 그렇게 윤리성이 없고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줄을 섰었는데 지금 민주당 흉내내는 거 아니야?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했는데 공화당은 그 용기가 없었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국가보다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부터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지쳤기 때문에 토론에서 졌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의 3년 반을 평가하면 안 된다? 아니 3년 반을 누가 잘 못했다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바이든 지지자가 그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4년은 어쩔 건데잖아요. 지금 토론에서 81살 때 조금 있으면 82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86살일 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다른 사람이 좀 먼저 해줬으면 다른 이름 난 사람이 먼저 해줬으면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 자기 이속, 자기 직업에 대한 충성이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로부터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으로 막 정당화하면서 바이든이 그래도 뭐 이런 저렇게 얘기하고 바이든의 허약함을 감추려고 그러려고 이제 더욱더 이제 더 극단적인 말들을 해나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실무는 다 아랫사람으로 하게 하고 점점 더 완고한 노인으로 비춰지도록 하는 거.
이건 국민들이 정부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줄 것이고 중국, 러시아가 기뻐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물러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물러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하면 누구라도 지금부터는 벌써 여론조사 결과 붙여보니까 달라진 환경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 체제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통치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이 70% 이상이 많게는 78%까지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범죄자 트럼프와 무능력한 바이든, 제가 토론 다음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능력이 없는 캔트한 바이든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shouldn't 해야지 되는 트럼프 사이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가. 미국 대통령 정치가 틀에 박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를 제외하고는 빌 클린턴부터 전부 1940년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바이든은 42년, 트럼프는 46년, 베트남 전쟁 중에 이미 나이가 많이 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미국의 센서스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중간 나이가 38.8세인데 두 사람의 대결.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고 이대로 하면은 지금 이제 날이 갈수록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크게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미국의 뭐 전체적으로 전부 신문의 일면 탑 뉴스는 뭐 짐작하시는 뭐 그대로 미국 선거와 영국 선거 결과가 동시에 뭐 신문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에 탑 뉴스를 나란히 실는 그런 게 많으니까요.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거의 이제 그런 식이고요. 오히려 독립기념일 아직도 연휴 분위기 조금 나니까 연휴이신 분들 많으시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부터 보면 야 사진이 항상 이런 때 있는 것 있죠. 미국 성조기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막 대포 같은 거 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훨씬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샤프한데 사람이 어떤 때 가끔 뭔가 생각을 뭐 이 생각의 길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오히려 어디죠? 이게 어디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연휴 관련해서 보스턴 글로브인 것 같네요. 뭐 뉴 잉글랜드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부분만 캡처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스턴 글로브인데 $1의 오이스터라고요 하면서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 레드 랍스터가 새우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소비자하고 연관된 부분만은 레드 랍스터를 팔아야지 되는데 새우를 싸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서 새우를 뭐 100몇십 개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는 무제한으로 한 $20 정도 주고 그리고 랍스터는 안 먹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파업을 하게 되는 파업이 아니라 파산을 하게 되는 이유였다고 하는데 지금 랍스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뉴욕 타임스는 앞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기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시라 하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같은 이슈로 워싱턴 포스트는 대의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에서의 대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시간이 돼서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될 때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 정말 결정적인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막 걱정은 산더미 같은데 그 표현들 미국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걱정이다. 마운트, worry is mount 이렇게 표현을 할 그럴 정도고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그 사진이 딱 월스트리트 저널 뭐 편집진이 꼭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 항상 사진을 실을 때
지금 주제가 뭐지? 하는 것을 싫잖아요. LA 타임즈와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기념일에 맞는 그런 것을 실었고, 그리고 이 모든 매체들이 전부 일면에 영국의 그 보수당의 14년 집권을 끝내고 노동당, 그것도 노동당이 5년 전에는 정말 황무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5년 만에 뭐 600 몇 석인데 600 몇 석 가운데서 400 몇 석을 가져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수당이 뭐 131석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미국과도 대비를 해볼 수도 있고 프랑스와도 대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국 밖에서 보는 이 아이리시 타임즈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아이리시 타임즈에서 이게 제목이 어떻게 됐나요? 제목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1기와는 다르다. 클리프 테일러라는, 여기 이제 아이리시 타임즈에 편집을 하기도 하고 경제에 정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건데 주로 이제 당연히 재정, 경제 중심이고 당연히 그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게 다 미국에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약간 우위고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뭐 국가가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는 모든 나라와 좀 친구로 지내자. 글로벌 뭐라고 하나요? 거강꾼이라고 할까요? 미들맨. 그런 이 글로벌된 경제에서 그런 어느 나라하고도 수출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수입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경제에 있어서는 너도 친구고 중국도 친구고 미국도 친구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일랜드인데 우리에게는 트럼프가 되면은 나쁘다. 유럽과 아일랜드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은 경제적인 격변은 예상보다는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임기는 엄청나게 파괴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트위터로 말로써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그 세계 경제는 원래 각오했었던 것처럼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엄청난 그 파괴적인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해서 트럼프 임기 첫 번째는 대기업의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줬고 그리고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탈퇴를 했지만 경제적인 격변은 예상보다 적었다. 왜 그랬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그런 세금 인상 같은 것이 아일랜드니까 아일랜드 입장으로 보잖아요. 우리 아일랜드에는 미국 기업이 오히려 그 들어오고 그리고 해외에서 벌고 뭐 했어도 뭐 여러 가지가 그 세금적인 면으로 볼 때 투자도 들어오고 해서 좋았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오히려 법인세 수입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굉장히 앞섰지만 뭐 그에 따른 뭔가는 그 아일랜드에는 완전히 그 마이너스는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기 2기에는 경제, 이민, 낙태, 국제관계 모든 것들이 다 의제가 급진적인 의제를 장악을 해서 일기 때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만한 이제는 그 노련함도 있고 본인이 또 그럴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의제를 정말로 장악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과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일랜드가 가장 많이 그 노출돼 있는데 그런 파괴를 지금 그럼 얼만큼으로 예상하느냐. 이분은 참 솔직해요. 그걸 지금 재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이 될 것이다. 이거 아일랜드 뿐이겠어요. 무역이 될 것이다. 무역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노믹스는 경제적인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호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계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년 정도 걸렸다고 보죠. 그럼 50년 정도 걸려서 이리저리 다 엮여 있는 것을 이걸 다 이제 헤쳐버리고 미국은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거잖아요. 중국의 관세는 60%. 그리고 다른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뭐 10% 이 정도 하면은 당연히 중국과 무역 전쟁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말로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역 전쟁을 정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나라 아일랜드도 그렇지만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도 중국과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긴장이 강해지겠죠? 트럼프가 본인이 지금까지 말해오는 이 같은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한다면 아일랜드 무역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뭐 얼마 전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16사람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위험하다고 공동으로 경고를 했었잖아요. 아일랜드의 발전은 세계화와 함께 갔었는데, 어떤 무역 기지로서 발전을 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적인 민족주의로 그 복구면서 과거로의 후퇴다. 트럼프의 바이든도 지금 중국 정책 트럼프 것을 이어서 해온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보조금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 바이든이 하는 것은 뭐 될 것도 아니다. 엄청나게 아주 그 극단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걸려 있고, 또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 유럽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휘두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역, 관세라는 것이 너무 경제적인 비용을 물리게 하잖아요. 중국에서 뭐를 수입하는데 관세를 60%로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돈을 다 소비자들이 내야지 되는 거예요. 물건값이 오를 테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처럼 그거 중국에서 내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거고, 수입업자가 어떻게 장사를 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본인이 내겠어요? 자선 사업이 아닌데 소비자에게 이렇게 물게 하겠죠. 어떤 식으로도 물건을 작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미국이 또 뭐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미국 사람들이 또 돈 쓸 데가 없으면 다른 나라 것을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 미국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 경우에 여러 여파.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뭐 무디스라든가 여러 뭐 큰 아주 투자은행 같은 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미국 경제에 엄청난 그 혼란과 마이너스를 주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유럽 파트너와의 긴장,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특히 이제 여기 미국만 속한 게 아니죠. 반도체에 대한 제한 조치 같은 것은 유럽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대고 뭐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미국에서만 사업합니까? 유럽에서도 사업 많이 하잖아요. 아일랜드에도 뭐 또 아일랜드 자체도 중국 투자가들이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많이 해야지 되는데, 한국에서 보고 있는 눈치 같은 것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더 이제 세게 아일랜드도 받아야지 되는데, 그걸 그때그때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아일랜드라는 그 국가가 미국의 딱 그 워싱턴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조석으로 변하는 그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일랜드는 미국의 오랜 친구인 것 사실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경제정책이나 많은 것들이 분열적이고 또 분열적이고 그리고 권력 지향적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경제, 그 국제경제 블록이 무척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일랜드처럼 세계화된 경제에서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모두로부터 사기도 하고 모두로부터 팔기도 하는, 그래서 아일랜드는 지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미국 경제 뉴스 전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픽업 서비스. LA 코리아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 가능. 미국 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가입 문의는 213-226-8006, 213-226-8006.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팍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는 7월 5일 금요일엔 DJ 소다와 잊을 수 없는 음악과 댄스의 밤을 선사합니다. 멋진 EDM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감각적인 DJ 소다와 함께 신나는 저녁을 준비해보세요. 음악, 에너지, 여름 분위기가 가득한 잊을 수 없는 야외 이벤트를 위해 팍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에 참여하세요. DJ 소다와 친구들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밤새도록 즐기고 먹고 춤추세요. 지금 이벤트 브라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할인 코드 S25를 사용해 25%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LA 카드룸에 관해서는 팍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에서 최고의 경험을 해보세요. 코리아타운에서 불과 12마일 거리에 있는 팍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에 오셔서 좋아하는 모든 게임을 즐겨보세요. 저희는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Gamble responsibly. 1-800-GAMBLE. BSIS license number 1358. 강원도 먹거리 종합장터 감자 바우. 7월 한 달간 여름맞이 김치류를 제외한 전 품목 40%에서 70% 파격 세일. 매콤달콤 명태 비빔냉면 6불 20. 밥도둑조기 20마리 단 5불. 입맛 없을 때 지져 먹고 끓여 먹고 볶아주세요. 삶은 시래기 2불 40. 찹쌀류가 200g 3불 60. 감자바우 세일 한번 시원하네. 전 상품 저렴하게 구매하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강김치가 도착하였으니 문의주세요. EBT 손님 환영하는 감자바우. 올림픽과 크랜셔 323-272-4354.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6월 달에요. 20만 6천 개 일자리 만들어졌고 실업률 약간 높아져서 이제는 뭐 4%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4.2%. 2011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예상했던 것은 19만 개 정도인데 뭐 예상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20만 6천 개니까. 그리고 실업률도 4%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예상했던 게 맞다 아니다 보다도 이번에는 노동시장이 그래도 좀 차가워지고 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이 아니라 5월 달과 4월 달, 그 지난 두 달도 항상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치 나오죠. 그 수정치를 보니까 일자리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좀 적었습니다. 두 달 합쳐서 11만 개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20만 6천 개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4월 달과 5월 달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11만 개가 줄어들었다. 한 달에 5만 개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 이거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원래의 그 계산보다는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것. 이제 날씨 덥기는 한데요. 건설 그리고 의료,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6월 달에 3월 달에 비해서 0.3%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9%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수치를 좀 제가 가능한 한 적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20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 연방준비제도는 계속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뭐 이자율 인하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자율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확실히 없어졌다. 이런 그 추가 증거를 원한다. 이게 며칠 전에도 한 얘기예요. 너무 빨리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몇 년 동안 해와서 이만큼 잡아왔는데 그 하루아침에 또 다 고무줄 딱 돌아가듯이 그럴 일은 우리는 만들고 싶지 않다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자율 내리는 것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하면은 이거 지금 웬만해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별로 확장되지 않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두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 1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럴 거예요. 얘기하는데 솔직히 경제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이렇다 6개월 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부럽기도 하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도 그렇게 많은 이제 어떤 그
그 지역별로 의장이 있고 한데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추억의 스토리예요. 추억의 호빵 찐빵이 아니라 섹스 핍스 애비뉴 리만 마크스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좀 비싼 물건을 파는 그런 백화점, 뭐 고급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가장 돈으로 비싼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잖아요. 베버리힐에 거의 나란히 있잖아요. 나란히 섹스 핍스 애비뉴 먼저 있고 조금 더 서쪽으로 한 블럭인가요? 딱 골목 사이에 두고 그리고 리만 마크스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구태여 따지자고 보면은 섹스 핍스 애비뉴가 조금 더 싸고 리만 마크스가 제일 비싼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반대로 됐어요. 섹스 핍스 애비뉴의 모 회사인 HBC가 리만 마크스와 버그드 오브 굿맨이 같은 회사군요. 같은 그 모 회사 리만 마크스 그룹을 인수한 거예요. 26억 5천만 달러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경우 워낙에 그 각 기업의 브랜드가 확실하잖아요. 뭐 섹스 핍스 애비뉴나 리만 마크스나 자체 브랜드가 뭐 타겟이나 월마트처럼 자체 무슨 뭐 캐슈미어 스웨터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는 굿맨도 마찬가지죠. 버그도프 굿맨도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튀지 않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대로 브랜드는 둔다. 다만 이제 고급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뭐 차별화는 유지하면서 묶는다. 이 백화점이 얼마나 격동의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메이시스라는 그것보다는 좀 덜 싸고 그리고 더 대중적인 그 백화점이 앞으로 이렇게 실적을 보고 있다가 150군데 스토어를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메이시스인가요? 뭐 사람들이 입던 중고 이런 것도 뭐 받아서 팔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는 겁니다. 백화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메이시스도 고급 브랜드에 집중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섹스 핍스 애비뉴가 이제 리만 마크스를 이렇게 합병 인수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고급 패션의 선두 그리고 이제 고급 패션도 예전에는 다 와서 하지 무슨 온라인 했는데요. 온라인에 신경 쓰겠다는 말을 합니다. 혁신, 요즘의 혁신은 온라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급 브랜드들도 고객이 있는 곳, 고객이 계신 곳을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이 지금 계신 곳, where, 지금 계신 곳에 가는 게 아니라 going to, 고객이 앞으로 어디를 가실지 그 길로 저희가 먼저 가서 대기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이 두 회사를 합치면서 이런 고객이 가는 곳으로 먼저 가서 고객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참.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었을 때 베버리힐스를 구경을 가잖아요. 구경을 가면 막 로데오 드라이브 같은데 구경 가죠. 구경 가면 뭐 다 아는 상표들이 쫙 있죠. 그리고 나서 리만 마크스 이제 그 윌셔에서 길을 건너서 리만 마크스 가면은 또 격이 다른 거예요. 야, 여기는 이렇게 격이 다르고 생전 알지도 못했던 막 그런 상표들도 있고 거기에 또 M자 하나 조금 특이했던 건 그 리만 마크스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M자로 시작되는 제가 좋아하는 꽃 이름이에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작지만 맛있고도 쌌어요. 참 이상하다. 아니 왜 여기 다 비싼데 그것에 비해서는 음식값은 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아무튼 추억의 리만 마크스와 섹스 핍스 애비뉴의 얘기였고요. 잠시 뒤에 오늘 세계의 공통적인 탑뉴스 영국의 선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프랑스의 선거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영국의 선거 결과인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전부 선거를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훨씬 당겨서 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 불만족을 지금 집권당에서 선거를 조금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당긴 거잖아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패했죠. 완전히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저리에만 있었는데 조금 더 중앙으로 2차 선거 결과가 남아있지만 7일이죠. 7일에 하니까 그래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건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뭐 다 해봤는데 진보, 보수, 아니 보수는 아니고 진보, 뭐 중도 뭐 다 해봤어도 안 되니까 이제 극우로 간다는 뜻이었었잖아요. 이번에 영국에서도 리시 수낙은 솔직히 조금 비련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해요. 총리한 지 2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임 그 총리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뭐 보리스 존슨 그리고 그 여자 총리는 R자로 시작됐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떨어졌어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떨어졌는데 잠깐 했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치웠어야 됐고 그 뒤에 또 그 전에 또 총리들 했었던 그 보수당의 총리들이 했었던 것을 뒷설거지를 20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노동당에게 엄청난 뭐 400석이 넘게 줬다고 하는데 그건요 5년 전에 완전히 황무지라고 어떤 매체가 표현을 하던데 황무지에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인 그 노동당이 지금 보수당이 14년 집권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을 시켰으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겠어요. 전체적으로 650석인데 지금 노동당이 326석 중도 진보 중도 이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보수당이요 121석이거든요. 야, 그러면 25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은 상상 초월로 가져간 거예요. 한 211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기도 막 복잡하니까 당이 엄청 많고 해쳤다 모였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니까 그 밖에 무슨 뭐 개혁당, 그린당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뭐 자유민주당 등등 해서 결국은 5세기 전에는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악의 패배를 했었던 그런 그 노동당이 이렇게 다수당으로 길을 찾은 거예요. 황무지에서도 뜻이 있으면. 그런데 그 뜻은 국민과 같이 갔을 때 국민이 사실은 지금도 앞으로 해나가려면 힘들겠죠. 노동당도 힘들겠지만 국민이 일단 현재의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대표는 썰 경입니다. 키어 스타머. 이미 다 연설도 하고 했어요. 이를 빨리 인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절제된 캠페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제된 캠페인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카리스마 같은 건 없죠. 막 보리스 존슨처럼 무슨 퍼포머처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 이 보수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할 수가 있었고 보수당의 리시 수낙 총리는 여러분의 분노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하고 갔습니다. 그 분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리고는 그 전에 무슨 뭐 블랙시트 이거 얼마나 대단했어요. 뭐 블랙시트에서 이 여러분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영국 총리의 이름을 그 불러드리자면 데이빗 카메론부터 시작을 해서 테레사 메이 때가 불과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 때 테레사 메이라는 아주 이 보수적인 이 여성 총리를 제일 처음 백악관에 초대했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블랙시트에서 나간다고 하고 보리스 존슨도 그렇게 하고 보리스 존슨은 또 코비드 때 엄청나게 많은 스캔들을 퍼뜨리고 리스 트러스군요. 그 뒤에 가장 짧게 총리를 했던 리스 트러스는 또 뭐 세금 삭감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시장을 공황으로 빠뜨리고 그 뒤에 이제 리시 수낙이 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키어 스타머는 인권 변호사였고요. 한 20년 변호사 하다가 52세에 정치계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네, 조금 하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유권자들이 이 약간 중도파인 이 노동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줘서 이번에 한번 해봐라. 나 지난번엔 정말 못 참겠어 하고 한번 해봐라 하고 카리스마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